서술형 대비 문제 풀어가면서 서술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놓친 개념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게요. 겸손하게 공부하자고. 안다고 방심하지 말고, 모른다고 좌절하지 말고. 일단 이것부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알파가 양수잖아요. 그러면 제곱해서 알파 값으로 간다, 수렴한다는 소리거든요. 제곱해서 수렴만 하는데 루트 알파가 되겠느냐 그거 물어볼 때 반례가 뭐가 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거 있죠? 제곱하게 되면 전부 다 1로 가잖아요. 1로 가니까 수렴할 텐데 원래 있던 AN이 루트 알파로 가느냐? 그렇지가 않잖아. 아예 발산해 버리는데 뭐. 된 거죠? 그래요. 그거 하시면 되겠고. 아마 늦지 않은 시기에 OX 문제 스페셜 테스트를 한번 볼 거예요. 한 50개? 1번부터 50번까지 전부 다 OX인 거야. OX 찍는 거 보게 될 겁니다. 자, 40번 보러 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n분의 an 더하기 b가 있대요. 가볍게 하자고. 얘는 1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5까지가 있대요. an 더하기 5가 있대. b 60이래요. 얘를 만족시키는 상수 a 더하기 b 값을 구하고 서술을 하세요. 지금 타이틀이 서술형 대비 문제야. 서술형 대비 문제야. 서술형 풀듯이 풀어야 돼. 일단 그냥 풀려면 a가 얼마겠어요? 2였겠죠? 서술형이었기 때문에 그 수열의 칸을 푸는 재료는 두 개라 그랬던 것 같아.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상수인데 1이라고 쓸게요. 네가 0으로 가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아래 n제곱이 0으로 가는 상황이 있고, 이 두 가지 재료를 갖고 쓸 거거든요. 근데 얘가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만 0 되는 거잖니. 그럼 수열의 극한의 모든 서술형 문제나 모든 풀이 과정들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서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2라는 건 아는데 분모 분자를 최고차 수로 나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테고 n으로 나눕니다. 1분의 a 더하기 n분의 b. 어쩔 수가 없어요. 꼴보기 싫어도 해야지 뭐. 이게 2라는 소리고. 그럼 n을 무한대로 때리면 이게 0으로 죽을 거니까 a가 2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어쨌든 보면 a는 2입니다. 됐어요? 그래, a는 2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봤더니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5까지 2n 더하기 b 이게 60이래요. 여기서 b 끌어내면 되겠죠? 등차수열의 합일 거니까 b 끌어내시면 될 것 같아. 얘를 따로따로 보셔도 좋고, 얘가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이잖아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첫 번째 항에도 1 집어넣으세요. 2 더하기 b가 되고, 마지막 항 5를 집어넣어요. 여기 10 더하기 b가 될 테고,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 그 다음에 반땅을 때려. 평균에다가 항수 5를 곱하면 60입니다. 이거 이용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41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n 더하기 1분의 an이 3이래. 무한대로 갔을 때 3n제곱 분의 2n 더하기 1 an 값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세요. 그냥 하는 방법은 말이에요. n 더하기 1분의 an이라는 게 수렴한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a의 n이 n에 관한 다항식일 수도 있고 지수함수일 수도 있고 상함수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함수가 오든지 간에 일반성을 잃지 말아야 하잖아. 3이라는 것을 일반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찍으려면 an이 3n으로 출발하는 거야 라고 찍어도 되겠죠. 분모 분자가 동차니까요. an 대신에 3n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분모 2차고 분자도 2차잖아요. 동차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볼 거고, 최고차의 개수만 보게 되면 6 되는 거잖아. 객관식이랑 이렇게 풀면 돼요. 서술형은 이렇게 풀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항상 리미트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칙현상이 되는 거니까 요놈을 끌고 가야 돼요. 얘가 n 더하기 1분의 an이 3이라는 걸 아는 거지 a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n 더하기 1분의 an을 끌고 가야 되고, 결정하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얘를 bn이라고 생각을 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뿌려. b의 n이 이게 bn이니까 3으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A의 n이라는 것이 n 더하기 1의 bn이 될 테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bn으로 치환을 한 다음에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모양이 보이면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됩니다. 얘는 그냥 하는 게 낫겠지. 어떻게 할래요? A에 n이 있으면 밑에 n 더하기 1을 깔아야 됨. 이게 이 소리잖아. 그러면 없던 걸 이제 곱해야 되겠죠. n 더하기를 다시 곱하시고 있던 게 2n 더하기 1이니까 2n 더하기를 이렇게 붙이고요. 3n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리미트는 수렴한다는 과정이 하시간에 되는 거잖아. 리미트를 여기다 꽂아버리면 3으로 수렴하겠죠? 3으로 수렴할 테고 리미트를 이쪽으로 뿌리면 얘는 얼마야? 3분의 2가 될 거니까 곱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때 극한의 성질에 의하여 이름만 써주면 돼요. 극한의 성질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곱합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얘를 끌고 가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어떤 문제에서는 치환을 해서 푸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바로 보이니까 그냥 했던 겁니다. 42번 하러 가죠. n이 만대로 갑니다. a 더하기 b n의 제곱 bn 더하기 1 2n-1 이게 3이래요. 얘를 만족하는 상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를 구하고 서술을 하세요. 이게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다항식을 보면은 분모랑 분자가 동차면은 최고차의 개수비로 극한값을 계산할 거잖아. 분모의 차수가 더 높으면 0이죠? 분자의 차수가 더 높으면 무한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졌대. 한번 읽어봐. 0이 아닌 극한값. 0이 아닌 극한값. 그게 보장이 되는 거니까 분모 분자가 동차였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는 일단 0이었을 테고 네가 0이니까 이건 필요가 없잖아. 여기까지는 됐죠? 그 상태에서 3일 거니까 B는 바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6이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죠. A는 이제 마이너스 6일 거예요. 근데 원래 푸는 대로 하려면 뭐 N으로 나눠서 뭐 정리하는 것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거 안 해도 되죠? N으로 나누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 극한 문제가 나왔는데 부등식이 발생되어 있어요. 뭐 쓰라는 거야? 샌드위치 정리. 자, 그런데 좀 짚고는 넘어갑시다. 얘가 2n 더하기 1이 있고 an이 있고 아마 나눌 거예요. 2n 더하기 3이 있는데 리미트 n이 만대로 가요. 2n-1분의 an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의 정체를 밝히고자 2n 빼기 1로 나눌 건데 2n 빼기 1로 나누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 거죠. 무한대로 가는 수니까 아주 큰 수잖아요. 큰 수니까 2n 빼기 1이 양수입니다. 이런 거 명시하고 나누시면 되는 거야. 됐죠? 이거 나누시면 될 거고 나누면 이제 되겠죠. 2n-1분의 2n 더하기 1 2n-1분의 an이 되고 똑같이 나누는 거죠. 뭐 2n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리미트를 뿌리게 되면 등호가 발생이 될 거고 왼쪽에 극한값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극한값 1이고 가운데 것은 1일 운명이고 답은 1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쓸 때도 뭐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 혹은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이런 말 쓰시면 돼요. 샌드위치 정리는 교과 과정에 빠진 용어거든요. 샌드위치 정리 쓰지 마시고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에 의하여 이런 말 쓰시면 돼요. 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또 마찬가지죠. 44번. 이게 설명 좀 해보자. 그 무엇이냐? AN이 있어요. 4N 플러스 1이 있대. 이렇게. 그러면 등차 소열이잖아.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소열의 합은 상수항이 있니 없니? 없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며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뭐라고 했더라? 뭐 2분의 공차인가 뭐 그러지 않았니? 그랬던 것 같거든?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 S의 n이 3n제곱 마이너스 4n이 됐대. 그러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그럼 얘는 등차 소열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공차 구하고 싶잖아. 따라해봐. 미분한다. 다시 미분한다.
미분하시면 돼요. 이게 미분 때리면 얼마야? 6n이지 일단. 6n이니까 n에 붙어있는 개수가 6이잖아요. 그럼 공차가 뭐 되는 거야? 6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A의 n은 공차가 6이니까 6n으로 일단 출발을 해요. 근데 첫 번째 항을 결정해야죠. 1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마이너스 7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등차수열이 되고요. 만약에 상수항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두 번째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일로 가겠대. 방금 일로 내려올 때 살짝 앞에 있는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분하지 않았니? 반대로 가면 적분하면 되겠는데? 그래 보여요? 그래.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볼까? AN이 뭐 할까요? 이게 마이너스 5가 있대요. SN을 구하러 가래. 그러면 n제곱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적분하는 거지 뒤에 것까지 쓸 거는 아니에요. 얘를 이제 적분을 했어요. 적분을 하게 되면 3n제곱으로 출발을 하겠죠. 근데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인 것은 알고 있잖아 지금.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를 결정하러 가면 돼. 여기에서 A1을 쓰러 가잖니? A의 1은 1 집어넣으면 1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잠깐 지워봅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해볼게요. 또 나올 때마다 좀 반복할게. 리미트 시간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1, a의 2